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해본 경이로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에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투쟁이 클수록 우리가 얻게 될 평화는 더욱 커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마음의 평온은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생각해 볼까요? 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힘겹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놓입니다. 주저앉아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달리기 싫을 때 오히려 밖으로 나가 달리십시오. 수영하기 싫을 때 물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침대 정리가 귀찮을 때 바로 그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집 청소가 막막할 때 그 집을 청소하십시오.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 책상에 앉아 공부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굳은 살을 박는 과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달리겠다고 다짐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십시오. 물론 끔찍할 겁니다. 전혀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의 삶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나씩 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지독한 고통을 기꺼이 마주하십시오. 저는 어둠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아무런 동기도, 열정도, 의욕도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제 인생의 첫 20여 년은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런 열정도, 의욕도, 동기부여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불씨를 지핀 채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의 모든 영감과 아이디어는 바로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모든 것은 그 지독함 속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과 양말, 운동복을 꺼내놓지만 오늘은 그저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제가 수년간 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낸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 노트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지만 저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저의 여정을 써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노트를 펼쳐 한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홀로 달렸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9km, 26km, 27km, 24km, 일주일에 186km를 달리고 그 다음 주에는 198km를 달렸습니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잇몸 일으키기,
이 모든 끔찍한 훈련들을 오직 혼자서 해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며 나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 앞에는 어떤 경주도 목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감정보다 강해야 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최악의 날들,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이 하려는 그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 일을 해내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범한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인생 최악의 날에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한계에 부딪힐 때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문을 열면 당신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머무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눈은 서서히 그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이고 싶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포기하기 훨씬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더 위대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의 확장은 없습니다. 성장은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건 정말 끔찍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게 부서졌어. 하지만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모양이군. 그렇다면 우리가 확장해야겠다.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당신 스스로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고작 며칠 일찍 일어난 것만으로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런 특권의식은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 상태로 영감과 동기부여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인생의 치열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영감을 찾으려면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제에 맞서 싸우십시오. 영감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지난주보다 딱 10%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50km를 달렸다면 이번 주에는 55km를 달리십시오. 500m를 수영했다면 550m를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10%는 그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진정한 자신은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돈일까? 가족일까?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나약한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싶은가? 어떤 이들은 제게 핑계를 댑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명거리가 없는 한 저는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과거 훈련 시절 교관들이 달리기를 멈추기를 바라고, 물이 차갑지 않기를 바라고, 날씨가 좋기를 바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헛된 희망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물이 차갑기를 바랐습니다. 교관들이 계속 달리기를 바랐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거리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저 노력하는 척이 아니라 이 고통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다 라고 받아들이며 집착할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새로운 기준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니다. 원래 즐겁기만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잠재력의 20%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나머지 80%는 사용하지 않은 채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80% 안에는 고통, 괴로움, 실패, 또 다른 실패, 자기의심, 그리고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지독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빛의 존재를 알지만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즐겁지 않다는 이유로 편안한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마음은 안 되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이런 삶의 방식을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여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끔찍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은 원래 끔찍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 조금은 나아지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은 이 지독한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미식 축구 선수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프로 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 그 강인했던 정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승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온종일 먹이를 줘도 그 녀석은 결코 배부르다 하지 않습니다. 만족이란 없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었다고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십시오. 5km 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10km에서 우승하십시오. 의사가 되었다고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20kg을 감량했다고요? 그걸로 무언가를 더 이루어내십시오. 만족이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당신의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열정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매일 했던 그 치열한 과정을 다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끔찍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같은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정작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뚱뚱해. 몸매가 엉망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당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문제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제하십시오. 저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아처럼 웅크린 채 묻혀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떠나십시오. 그 과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 인생의 특별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고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오랫동안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암기하고 지금의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되는 그 끔찍한 과정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닥 중에 바닥이 어떤 것인지 재능도 없고 배울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많은 돈을 벌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힘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고 습관이며 제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너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견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은 어제보다 뒤처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는 도파민을 원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나약한 남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책으로 무언가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검을 단련하듯 저 자신을 반복해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검을 불 속에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두들기면 마침내 훌륭한 검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뇌를 지옥에 던져넣고 그 지옥 속에서 뇌를 해부합니다. 평범하고 안락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얼어붙을 듯한 냉동고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비참함에 떨고 있을 때 당신의 뇌를 분석해야 합니다. 뇌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문을 열어줘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아니, 5초만 더. 바로 그때 당신은 뇌의 민낯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한 것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불편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몰랐던 저는 제 안의 나약한 자아만으로는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위대한 존재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절대 무뎌지지 않고 언제나 날카로운 무쇠와 같은 정신을 가진 존재를 말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또 다른 자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강인한 자아가 나타나 나약한 저를 질질 끌고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재는 진화했습니다. 온갖 고문과 고통을 견뎌내고도 계속해서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비에 젖고 어두운 길 위에 섰을 때, 무릎에는 연골이 없고, 얇은 반바지 차림일 때, 따뜻한 소파와 아늑한 침대가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그냥 안에 있어. 편안하잖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 사실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그 사실이 제 삶에 기쁨을 줍니다. 왜냐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통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당신의 뇌는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원초적인 신호만 보냅니다. 스스로를 구하라.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초의 순간에 실패합니다. 저는 그 1초의 순간에 이렇게 합니다. 육체는 차가운 물 속에 그대로 두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변으로 나와 교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너는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 저는 제 뇌를 진정시킵니다. 그 1초의 결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1초의 순간들 중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당신은 결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생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매일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인을 알아냈고 그 순간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도에 포기하고 항상 미루고 항상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되뇌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이틀 혹은 일주일 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고 나쁜 습관을 끊고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저는 거짓된 모습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진짜 제 모습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성장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기초 위에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단단한 기반함까지 파고 내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은 그 모든 인위적인 겹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비참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에 오가는 내면의 대화는 무섭도록 솔직하고 필터가 없으며 거짓이 없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가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장은 당신이 그 순간에 머물며
그 끔찍함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스스로를 설득하고 낡은 껍질을 벗겨내는 동시에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낼 때 일어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조물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도달했어야 할 그곳에 이르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입니다. 조물주께서 제 인생의 성취도표를 눈앞에 펼쳐 보이며 이것이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삶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도표에 모든 칸이 채워져 있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제 도표의 모든 칸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결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규율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 반대편에는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직시하고 당신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기를 꺼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과 동기부여라는 단어들을 저는 싫어합니다. 130kg의 거구일 때,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를 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했습니다. 그저 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법의 묘약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빛 속에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둠의 시간들, 그곳은 당신이 스스로를 던져 넣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책임감,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에게 시험을 던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나타나지 않을 핑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콜로세움에 들어서서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많은 꿈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가장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악마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항상 알고 있을 겁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저는 제 안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질 때마다 제 안에 다른 존재가 말합니다. 어차피 너에겐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주위를 둘러봐. 팀 따윈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너를 깨워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부모님도 없었어. 너는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 너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강력하고 실제하며 만져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제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것에 행복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지혜가 바로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지름길이라는 것은 바로 끔찍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유일한 진실입니다. 저는 두렵고 무지하며 말을 더듬던 아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제가 아니었던 모습과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를 구하러 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신